전고체 전지의 핵심 중의 핵심은 액체 전해질을 대신할 뛰어난 성능의 고체 전해질의 발굴입니다. 뛰어난 성능에 포함되어야 할 속성에는 높은 리튬이온 전도도, 그리고 수분, 산소, 양극재, 리튬 메탈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 고체이면서도 연성이 높아 계면 형성이 용이해야 하며 가격 또한 적정해야 하는 등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최근까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전고체 전지 적용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해왔으나 현 상황에서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일방적 승리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은 물론이고 단단한 재료 특성상 층간의 계면 형성이 극히 어려우므로 최악의 공정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표를 보면 전고체 전지 제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파란 화살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황화물계와는 달리 높은 전압에서도 파괴 없이 구동 가능하며 공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하며 그래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격마저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화살표로 표시했듯이 공정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다량의 액체 전해질과 고분자 전해질을 추가해야만 비로소 전지를 조립할 수 있고 구동 가능해지게 되므로 상용화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공기 중에서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고전압 구동도 불가능하며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양극재와도 반응하는 등 화학적 안정성이 낮으며 가격마저 비싸지만 높은 리튬이온 전도도와 더불어 어쨌든 전고체 전지 제작이 가능할 정도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고이면서 유일한 고체 전해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 전혀 새로운 계열의 고체 전해질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고체 전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할라이드 고체 전해질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롭게 그리고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할라이드 고체 전해질 특성을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던 황화물계와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비교하면 그 포텐셜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도표를 통하여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크해 볼 사항은 리튬이온 전도도입니다. 액체 전해질의 리튬이온 전도도와 맞먹는 황화물계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상온에서 전고체 전지를 작동시킬 수준인 10의 3승대의 리튬이온 전도도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산화물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튬이온 전도도 면에서 전고체 전지 제작에 걸림돌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정성입니다. 할라이드 계열의 공정성은 황화물계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양극재층에서 고체 전해질층으로 그리고 음극재층으로 리튬 이온이 이동하기 위한 계면 형성에 필요한 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할라이드 고체 전해질이 충분히 덕타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따라 황화물계와 마찬가지로 전고체 전지 제작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언급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황화물계가 산화물계를 제치고 상용화에 근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특성은 열악하지만 오직 리튬이온 전도도와 공정성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라이드 계열 역시 그러한 황화물계의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할라이드 계열의 고체 전해질이 가진 잠재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할라이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면 2차 전지는 고전압 구동에서도 안정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이 할라이드 계열의 고전압 구동 특성에 관련되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할라이드 계열이 액체 전해질에 비하여 고전압에서 산화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며 기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성질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용하더라도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며 오랫동안 배터리 연구자들이 찾아오던 성배를 발견한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에 대한 할라이드 고체 전해질의 상대적 우수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서 불안정하여 쉽게 파괴되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체 전해질 입자의 코팅이나
특별한 도핑이 필요하며 그에 더하여 합성이나 전고체 전지 공정 중에 매우 까다로운 습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반면 할라이드 계열은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산화물계에 비해서도 그 특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고체 전해질 합성과 보관, 운송은 물론이고 전고체 전지 공정에 필요한 까다로운 시설 관리 조건 역시 크게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대표적인 할라이드 계열의 고체 전해질은 고가의 금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비움, 이트리움, 인디움 같은 원자가 그것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 또한 지난 3, 4년 사이에 빠르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할라이드 계열의 리튬이온 전도도를 비롯한 기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고체 전해질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기고 있는 킬로그램당 $5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재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11에 불과하면서도 특성이 뛰어난 재료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이에 관련되어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대구과기원 연합팀이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에서는 할라이드 계열의 고체 전해질의 특성에 대하여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을 위주로 소개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행 상황을 특허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의 경우 논문보다는 특허를 분석해보는 것이 더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리포트를 판매하는 노우메이드라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할라이드 고체 전해질의 대략적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할라이드 계열의 고체 전해질 특허는 201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파나소닉이 할라이드 계열의 고체 전해질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단지 몇 개의 특허만이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삼성도 파나소닉을 뒤쫓아서 할라이드 계열 고체 전해질의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특허 숫자와 범위 면에서는 파나소닉의 열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할라이드 계열의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전지의 실제 성능을 최근 논문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할 논문은 올해 2월 네이처에 게재된 것인데요. 논문에 사용된 할라이드 고체 전해질은 리튬 인디움 클로라이드라는 기본 물질에서 비싼 인디움을 다양한 금속 물질로 치환하여 최적의 조합과 합성 조건을 찾아내어 사용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튬 원자 3개, 인디움 원자 1개, 그리고 할라이드 계열의 염소 원자 6개로 구성된 할라이드 계열의 고체 전해질에서 인디움을 여러가지 다른 금속 원자들로 치환하면서 리튬이온 전도도가 높으면서 안정한 최적의 조성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금속들로 치환을 시도하므로 수많은 조합이 가능하게 되며 그 조합 중에서 말 그대로 진주를 찾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일본의 TDK가 출원한 할라이드 계열의 고체 전해질 특허의 실시회를 보면 그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조합을 융단 폭격하듯이 실험하여 리튬이온 전도도가 높은 물질로 골라내고 있으며 그것들을 가장 강력한 물질 특허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들은 새로운 발견에 의하여 그 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으며 생산 가격이 낮은 조합까지도 발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특성의 할라이드 계열 고체 전해질이 황화물계를 완전히 대체하면서 전고체 전지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할라이드 고체 전해질의 적절한 조합은 기존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가 가진 단점을 상당 부분 커버하면서 전고체 전지 시대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새롭게 도래한 할라이드 고체 전해질이 대한민국 전고체 전지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